안녕하십니까.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여명기에 대해서 김원혜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혜 교수님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셨고 동국대학의 석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 교수님으로 정년을 하실 때까지 우리 학회죠.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대한폐경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특히 대한성학회를 창립하셔서 성학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우리 산부인과의 보물 같은 분이십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너무 좀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좀 민망하고요. 특히 김재원 회장님 30주년 축하드리고 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앞에 밑에는 써놓긴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너닝 오브 캐스피어지 그래서 이게 해운대 여명을 찍은 사진이고요. 여하튼 대부분의 자료가 30년 전에 제 거다 보니까 주로 제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잘못 보면 무슨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뭐 제 자랑할 이유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니까 양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1988년 11월 일본 그 기타큐슈라고 시모노세키 옆에 있는 도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제1회 범태평양 우리를 지금 심신산부인과 학회에 제가 강의를 3개를 하기로 초청을 받았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사진 보듯이 곧 바로 직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그 10월 말 정도까지 세계 산부인과 학술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 분들이 한 30명 정도, 40명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 곳이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관광 별로 안 할 때라서 거기 뭐 아르헨틴도 가고 파라과이 뭐 이과수 폭포도 가고 페루 뭐 마추픽추 이런 데 다 돌고 멕시코를 돌려가지고 한국으로 오니까 결국 11월 9일 날 김포에 도착했는데 저는 또 부산 사람이라서 거기서 부산 와가지고 그 다음날 10일 날 학회를 갔거든요. 그 첫 강의가 11일이었는데 아주 그때 젊었을 때인데도 정신없어서 아주 잊을 수가 없는 때인데요. 그때 제가 발표했던 건 뭐 연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운동과 폐경 폐경이 또 죄송합니다. 운동과 월경 뭐 그런 제목으로 특강했고 일반인 상대로 무슨 중노년 일본 사람은 중고년이라고 그래요. 중노년 섹스 뭐 이런 걸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괜찮았는지 한 2년 뒤인가 또 그 옆에 고쿠라라는 도시에서 저보고 또 강의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고 오른쪽 것은 그때 엽서 뒷면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학회할 때 우리나라에서 저 말고 김승조 교수하고 몇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뭐 브라질 학회 안 오셨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저는 상당히 힘들었던 거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무슨 집행위원회인가 거기서 차기 학회를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제가 부산서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떤 그때 방콕하고 뭐 이렇게 경쟁을 약간 했습니다만 부산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회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저도 좀 약간 서둘러서 그 국제학회 1년 전쯤 되는 이제 1990년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입니다. 그때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를 창립하면서 1차 학술대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신현우 교수님 회장님 모시고 저는 뭐 총무택이었고요. 옆에 계신 분은 아마 온콜로지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는데 야쿠시치 교수라고 구르마 대학에 오바리안 캔서 수술하신 분 이분이 와서 특강도 해주고 하여튼 이 대학교는 잘 지냈습니다. 그때는 의협신문 말고 의학신문이라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의사신문들의 기사들 난 거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게 2개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저는 국내도 그렇지만 외국에 홍보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폭에도 연락을 하고 그랬더니 바로 한 2달 뒤에 나온 뉴스레터에 보면 여기 붉게 펼쳐놨는데 한국 대한심신산부인과가 결성됐다는 얘기가 있고 이 내용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독일이 통일이 돼서 학회가 하나 줄어들겠지만은 소련이 와해가 되니까 학회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좋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여기 유럽 심신산부인과 학회라는 게 있는데 3차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많이 늦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기타 교수하고 지금 요때 사이에 이스포크 회장이 바뀌었는데
멜본 대학의 로레인 데널슈타인이 했었는데 이 저 네덜란드의 그 라이덴 대학의 밴 홀이라는 교수, 산부인과 교수예요. 그분은 먼저 분은 그 정신과 교수고 이분이 됐는데 이 호사다마라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닥터 칸이라고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아시아 패시픽 뭐 사이코소마틱 오비지와인 학회를 그 91년 2월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비슷한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못하게 하느라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해서 하여튼 이건 뒤로 연기한다고 그러고 안 했어요. 아마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학회 이게 세컨드 어나운스먼트인데 뭐 1990년도에 부산 사진이 있으니까 보시라고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런데 또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올렸었죠. 그때 이때만 해도 무슨 그 인터넷 같은 건 생각을 못했고 미국에 나와 있는 건 아는데 뭐 거의 이렇게 책으로 홍보를 하던 시절이라서 제가 그때 메디컬 저널들이 의사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있었는데 메디컬 프로그레스 자마 죄송합니다. 자마 호스피 메디카 뭐 이런 것들에다가 제가 실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줬어요. 먼저 물론 무료로 해줬고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학회 토픽을 휴먼 섹슈얼리티하고 메노포즈로 하겠다고 하고서 했는데 지금 이게 다 독립해가지고 더 큰 학회가 됐지만은 이들이 그 심신산부인과 학회의 주된 그 속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게 된 거고 막 이런 광고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뭐 더 많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그 학회 당시의 사진이고요. 이게 신면호 교수님 그 오프닝 스피치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만찬 그리고 무슨 공연하고 그럴 때 그 좌석 그 학회 마치고 이 경주 여행도 갔었는데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로레인 데너슈타인이라 이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같이 갔었는데 요새 늙어서도 가끔 학교에서 만나곤 합니다. 외국 분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왔는데 여기서 사실 국기 2개 제가 빠뜨렸는데 이 국기 개양하는 데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우선은 애국가 불렀고요. 요건 좀 제 개인적인 거긴 한데 제가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웨인 대학 병원에서 레전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분 저 같은 시기에 한 분이고 요분 저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레전트 때는 모르는 분인데 하여튼 제가 이거 한다고 그랬더니 미국서 다 왔어요. 고마운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하페츠 교수 아실 겁니다. 휴먼 리프로덕션이라고 굉장히 큰 책도 쓰셨고 이분은 PhD라서 나중에 저 동물학 쪽으로 이렇게 저서를 거의 100권 가까이 남기신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그때 웨인대학 산부인과 교수였거든요. 이분도 와서 이분들 다 좌장도 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해주고 강의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는 저에겐 그런 사진입니다. 역시 학회 마치고 나니까 이제 의학신문에서 또 이런 기사 내줬고, 일반 신문, 이건 부산 거지만 일반 신문에서 이런 거 내주고 그래서 그런 대로 심신학회를 은근히 이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당시로서는 쉽진 않았어요. 여기 지금 학회를 초창기에 해마다 못한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세 번째를 해보니까 이렇게 회원이 별로 오진 않아서 그때만 해도 저는 적어도 이 학회는 100명 이상 와야 학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자 또 제가 대한평양학회 회장이 돼가지고 그쪽 일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학술대를 좀 게을리한 그런 일이 있어서 사과드리고요. 저 역시 아까 뉴스레터 보셨는데 저희 학회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팝 뉴스레터에 나와 있는 저희 학회 내용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학술 대회 못하는 동안에도 제가 아시아 지역의 엑스코 멤버였기 때문에 집행위원회 하는 거 참석했고 그다음에 회비 해마다 납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홍보 글 내는 거 논문 쓰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했어요.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먼 섹슈얼리티하고 메노포즈를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국 잡지나 이런데 글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자마의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가 돼가지고 거의 매회는 아니지만
요청될 때마다 이렇게 써서 내는데 이런데 사실은 조금씩 이런 것 실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게스트 에디토리얼이면 이제 아마 아닌 데서 이제 요청이 들어온 것들도 있고 그래 이런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심신산부인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있어해요. 그래서 신문이나 뭐 이렇게 잡지나 혹은 이런데 많이 이렇게 게재를 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학회를 해서 기자들 불러도 오지도 않는데 외국에서는 뭐 수십 명씩 와서 질문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좀 고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아시아 극동 지역에 심신산부인과 학회가 있는 게 아마 지금도 잘 많지 않은데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저를 거의 뭐 해마다 여기 보면 93년도에도 가고 94년도에 가고 가서 이렇게 특강을 하고 이 스가 교수님은 제가 술 먹고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서 이랬는데 이분은 참 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장하는 동안에 두 번을 연달아서 이제 불러서 이렇게 2차도 데려가 주시고 아주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일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 1995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이제 학회를 하고 집행위원회하고 총회를 했는데 제 그 집행위원 엑세큐티브 커미티 멤버라고 그러나요? 그 연한이 다 돼가지고 다시 투표를 했는데 이 스폭은 집행위원 5명이 거의 이걸 일을 결정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12명인가 후보가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뽑히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거의 다 유럽 사람들이고 이용균 교수가 저와 같이 이제 한국 대의원으로 둘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우 자기는 못 보겠다고 나가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전 민망했는데 사실 거기서 제가 2등으로 이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이게 뽑는 게 아니고 명단을 갖다 놓고 안 할 사람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네거티브 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럽 친구가 한 얘기가 자기들끼리 하도 원수가 많아서 당신 이름 지울 새가 없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몇 년을 이 집행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산서 했던 게 제 2차 범태평양 학회였는데 제 3차는 대만에서 타이페이에서 했어요. 그래 저는 그러니까 직전 회장인 셈이고 이 오카무라 씨가 이제 일본 초대 회장이고 그때 회장한 송란초라는 분이고 이 벤홀 이분이 이제 이스폭 회장이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한 20명 정도 갔고 여기 안홍준 선생님 그때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는 분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뒤인가 또 일본서 심신학회 하면서 또 오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 사이코소마틱 디지즈 인 코리아 그랬는데 그 내용은 주로 태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럴 뿐 아니라 또 대접을 아주 잘해줘요. 이때는 가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여기가 교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그 마이코들 여러분 그 게이샤 그러면 알기가 쉬운데 게이샤, 마이코, 게이키 배를 비슷비슷한 아가씨들이 많은데 맨 밑에 요건 남자 프로스티튜트 같은데 그런데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듣고 한나절 같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 결국은 그 엑스코 멤버 그 집행위원회를 그 다른 학교는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당히 많은 그 교류도 하고 관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에 모였을 때 저 엑스코 멤버는 5명이지만은 그것도 회장도 있고 뭐 해가지고 몇 분씩 이렇게 더 가족도 어떤 때는 데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나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스톡홀름 학회하면서 했었는데, 사실 우리는 좀 잘 모르는 일을 하는데, 일본의 그 심신산부인과 학회는 많이 발달했었어요. 그 학자들도 많고,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 여기 이분은 그 홋카이도 계신 사토 히사라는 분인데, 이분도 유명한 분이고요.
도쿄에 계시던 그 호리구치 선생 이분도 아주 그 굉장히 유명하신 그 분입니다. 그래서 그 스톡홀름에서 같이 이분은 영국 분인데 하여튼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어 여기 나왔고요. 여기 뭐 마사이마라에서 집행위원회 한 적은 없고 요하네스버그에서 할 때 사실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땐 요 학회를 앞두고 안식년을 냈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둘이 가서 이 요하네스버그에서 학회를 마치고 한 2달 가까이 그 아프리카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본 곳 중에 마사이마라 사진을 제가 여기 넣은 거고 여기는 물론 뭐 학회를 것은 아닌데 그래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친목도 되고 관광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폭은 학술대회도 학술대회지만은 개인적인 이런 즐거운 기억이 참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대한폐학회장 마치고 사실 이 심신학회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시 시작을 한 게 이게 조금 98년도인데 서울대학 이진영 교수께서 이제 아유 이거 또 적극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때까지는 신면우 교수님이 회장이신 선생님이고 이제 제가 회장을 저도 2년을 이때 하는데 제 다음 차기 회장으로 이진영 선생 하기로 하고 그때 같이 이렇게 워싱턴 세계 심신산부인과 학회도 같이 가서 뭐 일본 분들 같이 그때 찍은 사진인데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지금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는 회원증도 여기 뭐 금박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돌려주고 레러헤드도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것들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 남아 있는 것들이 이거라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책자에 이렇게 있고, 이런 책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회가 이렇게 막 무슨 사진 같은 거 하고 해가지고, 넘부 가서, 안에 이렇게 표원지들도 많고, 제가 좀 수집병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요즘은 그렇게 잘들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국제학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신주라고 그러니까 주석을 가지고 이렇게 메달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나눠줬고 여기 보면 여기 카메라 여기 보면 뭐 아까 섹슈얼리티하고 메노포즈 있던 그건데 이런 것도 만들고 하여튼 아직도 이런 걸 자료를 안 잊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금년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83입니다. 그래서 언제고 이게 없어질 것 같아서 마침 이런 기회에 김정일 회장님 이거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초기 역사를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고 아주 저는 기쁘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할 때 2번 그때는 1년에 1번 하는 거였으니까 처음에는 예술의 전당 이때 참 많이 모으셨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 그때는 주제를 정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피메일 섹슈얼리티 그래가지고 했고 그 이듬해는 젠더 베이스드 메디신 성차의학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건 이제 학술대회 광고 책자고 학술대회는 이제 또 요 같은 거 매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회 이건 학술대회는 뭐 지금도 발행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고 그 말고 페니학회 사축이 나오듯이 여기 회보도 만들었었어요. 이용민 교수가 이창이라고 이름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창 뭐 옛날에 어느 영화 이름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권 나왔는데 이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2005년에도 나온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러다가 이제 아마 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제가 한번 그 다음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조시원 선생이 쓴 글이 있고 송혜리 교수가 쓴 글이 있는데 참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글들이 이렇게 안에 있고 그러네요. 지금 몇 개 들춰보니까. 그래서 이런 훌륭한 책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 뭐 저희 로고고, 우린 뭐 동양의 여자니 역시 이런 건 음향에 기초해가지고 만드니까
이런 로고 지금도 쓰시고 있는데 이스포 로고는 원래 옛날에 요 밑에 요 부분만이 로고였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여자 얼굴을 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이 아니라 뭐 1990년대까지도 그런데 이 심신산부인과 학회의 상징 그 마크라고 그러나 이게 은행잎이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괴테가 쓴 시 중에 은행잎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말이 I am one and two. 그러니까 나는 하나이면서도 둘이다. 뭐 그런 게 아주 심신의 이제 바디 앤 마인드를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좋은 그 예라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심볼로 썼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몸과 마음이 섞인 얼굴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심신산부인과 학회가 30년이나 됐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그리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좀 더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빌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다른 아까 섹슈얼리티하고 메노포즈하고 이렇게 오버랩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회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심신산부인과 학회에서 포용하는 그 속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걸 특히 앞으로는 이제 모두 인공지능이 다 하고 무슨 상담 이런 것만 아마 주로 의사가 해야 되는 시절이 오지 않나 그러기도 하니까 아마 리바이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를 마치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특별 강연이라 질문을 안 받겠지만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한 분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복장이 돼서 죄송합니다. 김재원 교수님, 회장님. 예. 네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예전 자료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강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섹슈얼리티하고 메노포즈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따로 학회로 이제 별도의 학회가 있어서 그거를 메인으로 하기는 저희가 힘들긴 한데 뭐 말미에 또 이제 무궁무진한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저희 학회 주제랄까 먹거리는 좀 이상하고 주제랄까 어떤 게 유망할까요, 선생님? 맨 오른쪽 컬럼에 보면요. 여기 심신산부인과의 재반 정서적인 문제가 가지고 산전진찰, 출산 후 문제, 산후 우울증, 초경, 폐경에 관한 거, 입덧, 자연분만, 유산 관련된 정신 전문적인 문제, 뭐 상담, 임신 그 외 자궁출혈, 월경통, 월경전 증후군, 뭐 불감증, 남성 임포 이렇게 이게 그 30년 전에 생각나는 대로 제가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제가 썼다는 것보다도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심신산부인과에서 다루던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제가 요실금, 빈뇨, 뭐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 부위를 여기 아마 라든지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올리면은 그 산부인과에서 다루는 모든 질환이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겠죠.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부인과 선생들은 몸만 본다고 보면은 아까 은행님 얘기했는데 거기다 마음을 얹으면은 뭐 해당 안 되는 게 지금 김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좌장님 말씀하셨듯이 해당 안 되는 점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조금 뭐 인공지능 얘기했는데 의사들의 할 일은 자꾸 줄어들고 뭐 이게 그래도 상담 정신과나 상담 관련의 것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 거기 이제 어떤 사이코소마틱한 그런 문제가 더 많이 개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사이코소마틱 메디신이 그 각광을 받은 것은 이 사이코 프로그램이 소마티제이션 된다고 그래가지고 몸의 질병으로 주저앉는다고 그래가지고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사이코하고 소마를 같이 합쳐놓고
바라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무궁무진한 이렇게 우리 의사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강을 하여 주신 우리 김원혜 교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